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2021년 6월 1일 오전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5월 31일하고 6월 1일 윤석열의 행보가 각종 도화 언론지에서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나와가지고요. 오늘 새벽에 하나 올렸고, 오늘 새벽에 올린 것은 어제 오후에 찍었던 것입니다. 한 5시에. 그리고 이거를 6월 1일 자정에 찍는데요. 어제 오늘 윤석열이가 권성동이를 만났다, 정진석이를 만났다, 윤희숙을 만났다, 또 양상범이하고도 통화했다, 장제원이하고도 통화했다. 이래버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접촉 라인을 국힘 쪽으로 이렇게 했으니 윤석열이가 국힘 쪽으로 바로 입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의 사설들, 그러니까 그 신문의 사설들이 아니라 호기심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 사자, 개인 사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고TV는 윤석열이가 간을 보고 있다 하고 오늘 6시에 올린 영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똑같은 것을 견지하는데요.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맛을 보고 간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의 상태는 어떠한가? 제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봐도 아직 대선에 출마하고 정치 선언을 하겠다는 결심은 섰는데 아직까지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면서 확신이 없다 하는 거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고TV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방송 드립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억측이나 그저 사설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JTBC에서 6월 1일 날 JTBC 7시에 합니까? 8시에 합니까? JTBC 뉴스룸이 거기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대선 캠프를 종로나 광화문 또는 여의도에 알아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 즉 대선 캠프를 우선 차린다 이런 것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은 자기 세력과 자기 배우가 누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의 전략을 행사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일단은 자기가 중원에 일단 깃발을 꽂고 세력을 어느 정도 규합해서 국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하는 거죠. 저 국힘을 접수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이가 정치 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이나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국힘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제3지대에서 자기의 위력을 과시해서 국힘 쪽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윤석열이가 국힘 지금 현재까지 6월 1일 밤 12시까지 권성동, 정진석, 윤희숙은 만났고 양상범이하고는 통화를 했고 장제원이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모두 국힘 국회의원들하고만 접촉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이가 민주당 출신, 민주당 애들도 개혁이나 또는 보수적인 민주당 애들이 있어요. 민주당 출신은 접촉을 안 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힘을 제외한 그죠? 민주당과 국힘 출신을 제외한 개혁적인 정치인들을 안 만났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에서 이거 먼저 터뜨리기 시작했고 윤석열과 동시에 터뜨렸죠. 그죠? 권성동이 지역구인 강릉에 가서 윤석열이가 권성동하고 또는 지역 주민을 만난 거에서 사진을 뿌렸죠. 그걸 권성동이가 뿌릴 리가 없죠. 윤석열 측에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만나봤다 하고 정진석이가 나오고 윤희숙도 만났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양상범이하고 장제원이가 나도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국힘에서는 윤석열이를 만나고 접촉을 하는 나의 존재감이 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말이죠. 시간마다 바뀌어요. 메가톤급이다. 윤석열이가 국힘으로 직진한다. 제3지대를 안 세우고 입당을 한다. 이래버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또 나오는 게 아직 아니다. 입당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났다. 또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뒤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김종인 씨는 아직까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종인 씨가 윤석열하고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가 일개 개인적인 그리고 지금 보면은 5명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영향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판을 다시 그리거나 없거나 또는 전략가들이 아니에요. 5명은 일개 의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종인 씨가 이런 사람을 만나라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고고TV는 개인 유튜브로 윤석열과 김종인과 이준석의 을개를 해야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호불호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럼 윤석열 뒤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과 전술 중에서 이거 미시적인 거예요. 전술을 누가 주고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개인 생각으로 만날 리는 없죠. 그렇죠? 상당히 정무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강원도 개혁보수 과거 개혁보수였고 친구인 권성동이를 만났고 충청 맹주를 갖고 나오는 정진석이를 만났고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이를 만났고 그 다음에 검찰 동기 출신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양승범이를 만났고 그 다음에 장정훈은 왜 만났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장정훈의 걔가 인간적인 면모는 정치인들하고 괜찮죠. 앞에서는 그냥 청문회나 또는 상임위에 나와서 소리 꽥꽥 치면서 그러면 뒤로 가면은 형님 아우하면서 술도 잘 마시고 그럴 거예요. 걔가 인간적인 친소관계는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장정훈을 만났다. 대부분의 영향가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큰 판을 지휘하고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고 특히 윤희숙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이지만은 그죠? 초선이고 이제 1년 2개월 된 친구죠. 그 친구가 무슨 영향가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는 윤희숙보다 훨씬 더 경제를 꿰뚫어보고 문제를 공격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에서도 일해보고 그죠? 윤희숙은 KDI 정부 내에서는 일하지 않았잖아요. 관변단체니까 정부에서도 일해보고 정치도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제 전문가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나오고 쉽게 말해서 준치 정도만 만난 거야. 준치. 그래서 지금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윤석열이가 뭔가 전략 전술을 잘못 쓰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평론가들이 나와요. 국민의힘으로 직진, 국민의힘으로 직접 입당을 하면은 제3지대를 안 걸치고, 그러면은 제1야당의 방패를 얻고 윤석열에 대한 비판과 검증의 정면 승부를 갖다가 하면서 국힘을 방어막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데 국힘의 방어막은 말이죠. 들어가는 순간 방어막이 아니라 안철수가도 있고 홍준표도 아직 박혀 있지만은 입당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힘에 들어가면 TK 세력 그 친박 세력이 없다 그러지만 있다고요. TK 세력이 대부분 아닙니까? TK 25개 지역구에서 25개 국회의원이 있어요. PK도 45개인가 몇 개 45개인가 중에서 한 20명이 그렇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물어뜯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직진 돌파한다. 국힘 직접 입당해가지고 그렇게 강심장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중순에 나오든 6월 안에 나오든 윤석열이가 제3지대라고 말할 수 없고 중원에다 일단 깃발 꽂고 그죠?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또 간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제가 계속 드리지만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서는 순간 윤석열이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가요. 윤석열이가 대권 단일 주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을 피로하게 한다는 거죠. 나오려면 확실히 나오고, 왜 국힘 주자들을 만나고 그게 다 오픈되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윤희숙을 만나가지고 나랑 같이 정치합시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숙이가 뭐 정책의 배신인가? 정책의 배신이죠. 그런 책을 지어서 임차인 연설을 했고, 나도 임차인입니다. 상징적으로, 현재 부동산 지역을 꿰뚫었죠. 근데 윤희숙이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물론 KDI 연구원 출신이니까 좀 알겠지만, 그 이상의 정치와 경제를 접목시키는 정치인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안 맞을까? 이게 단순하다는 거죠. 미세하다는 거죠. 그리고 윤희숙이한테 나랑 정치합시다. 아니 윤희숙이가 지금 국힘 초선 의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윤희숙이가 우리한테는 나도 임차인입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왔지만은 윤희숙이 자체가 똥오줌을 못 가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희숙이 말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라, 당대표 나와라, 최고위원 나와라, 댓글러들이나 우파 유튜브에서 그렇게 빨아도 윤희숙은 아직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고하게 정립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윤희숙이 보고 이제 1년 2개월 한 친구 보고 국회의원을 나랑 정치합시다 해버리는 게 이거 윤희숙이가 밝힌 내용이에요. 이게 난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자문만 하고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하고 국힘을 입당을 할 경우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국힘에서는 윤희숙과 같은 윤희숙 KDI 출신이고 뭐 추경호 같은 건 친박이지만 추경호 같은 것도 유승민도 있고 엄청나게 경제 전문가가 많아요. 관료 출신이 많기 때문에 윤희숙보다 더 거물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1년 2개월 정치 맛을 본 윤희숙이한테 가서 정치 역사도 모르는 윤희숙이한테 나랑 정치합시다 하니까 윤희숙이가 일단 입당이라 하시라. 입당이나 하시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입당하면 당연히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적엔 아직까지도 윤석열이는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5명이 지금 부상이 됐는데 윤석열과 접촉한 사람이 확답을 못 받았어. 5명 다. 그리고 왜 장제원이한테 또 그러냐 이거지. 그죠? 지금 보수 개혁주의자나 일반 보수나 또는 중도 쪽에서도 장제원이 찍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장제원하고 통하고 장제원이라는 말에 늦지 않게 빨리 입당하시라, 정치 선언하시라 그랬더니 어물대더라. 이런 게 왜 나오게 하느냐 이거죠. 정치의 대선을 가려면 반기문이가 실패한 이유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라를 갖다 정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물이 반기문을 보고 있었고 붙지를 않았죠. 반미당 애들이 따라다니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더라. 반기문이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또는 정책 확고성이 없는 상태에서 2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무너지더라. 근데 윤석열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윤석열은 강기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소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헛된 곳에다가 지금 윤석열은 힘을 갖다가 소진하고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죠. 아무리 기자가 추적이 들어가도 노동 전문가를 만났고 양극화 전문가를 만났고 그죠? 외교 전문가를 만났다 그러면고 또 연대 김영철 교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났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나오게 확실하게 단도리를 치고 그 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의 혁신과 개혁을 이루고 한번 바꾸겠다는 사람을 암암리에 만났어야 됐죠. 그러면서 윤석열은 계속 그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다. 난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계속 흘리는 거야. 이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고고TV는 필부지만은 고고TV 같은 사람이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은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국힘에 딱 들어갔어서 자기의 세력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국힘 쪽에서도 윤석열을 검증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검증하고
여권에서도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을 막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기의 신조가 확실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장모는 단 10원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나한테 처가 문제를 갖다 검증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막아낼 생각도 없었으면은 정치판에 나오지도 않는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죠. 응? 김대엽이가 이해창이가 2번 날아간 게 응? 이해창의 병력 사건이 아들들의 병풍 문제가 아니 거짓으로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고 정보화 시대니까 벌써 15년 전하고 다르죠. 그죠? 전체적으로 SNS 대결 들어가고 정보 대결 들어가면 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괜히 루머의 효용돌이에 그 뭐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전략적으로 윤석열을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죠. 결국은 국힘으로 들어가거나 국힘을 접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현재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은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장재원이가 하는 말은, 윤석열이가 통화했는데, 윤석열이가 하는 말을 하기를, 더는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몸을 던지겠다. 아니, 정치판에 몸을 던지겠다는 소리고, JTBC가 딱 나오는 게, 윤석열이가 대선 캠프를 차리려고 여의도 광화문 또는 종로에다가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 그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게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를 갖다가 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청년층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청년 위주로 하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게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슬쩍슬쩍 흘리나는 거죠. 뒷배경이 어느 정치인이 있느냐 어느 계획가가 어느 전략가가 있느냐는 안 밝히고 그죠?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느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준석도 지지 않고, 김종인도 지지 않고, 안철수도 지지 않고, 비판에 걸리면 비판을 하고, 오로지 문재인을 무너뜨리는 대권 주자를 갖다가 창출을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지원하는 방송이에요. 빨리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가 정치의 간을 보고 맛을 보면 안 됩니다. 도움 안 돼요. 윤석열한테. 근데 기사들은 기사 쓸 거리가 없고 또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전부 다 단독 특종 이러고 하고 있죠. 이거 도움 안 됩니다. 윤석열을 제가 마초 같다고 사내의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하고도 안 어울려요. 윤석열 측근이라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윤석열은 정치선언 또는 대권선언을 확실하게 거침없이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확실하고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응? 그냥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단순하게 지금 윤석열을 갖다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무너져요 문재인 정권은. 근데 이기려면 확실하게 이기고 그죠? 요번에 이준석 바라면서 정치 빅뱅에 들어가죠. 정치권 전반을 흔들면서 싹 바꿔버려라.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디벼라. 싹 디벼버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이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다 이게 윤석열이가 만난 친구들은 윤희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보수 쪽에서도 기득 쪽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권성동이, 정진석이, 장재원이, 그렇죠. 양상범이하고 윤희숙은 이제 1년 2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불분명해요. 제가 보니까. 권성동이하고 양승범이는 같은 검찰 출신이고 정진석은 충청 맹주인데 충청권에서도 조금 영향력이 있을 뿐이지 전국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윤희숙하고 양승범이는 이제 1년 2개월 뿐이 안 했어요. 정치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큰 세력과 큰 인물이 뒤에 붙어주고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호의라기보다. 답답해요.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이준석 편을 많이 찍는데 윤석열도 지금도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준석이가 6월 11일 당대표가 되기 전에 윤석열은 깃발을 꽂고 국힘과 대등한 관계로 또는 정치적인 발언권을 세워야 돼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 다음에 거침없이 이준석은 쉽게 말해서 지금 국힘의 과거 기득권들과 엄청나게 소리가 나면서 개혁을 시도할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끈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